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선전패가족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네, 어느덧 이제 올 한 해를 마지막 날인 이제 2011년 12월 31일 금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삼성전자 소식으로 아침 인사드립니다. 선전패 가족분들, 제가 이제 본업이 좀 일반 직장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회사 업무로 인해서 특별한 날 빼고는 1년에 365일이죠. 네, 365일 중에 350일 이상은 제가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삼성전자 소식으로 아침 인사를 꼭 드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 동안 꾸준히 영상을 올린다라는 게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도 제가 이제 올 초에, 그러니까 2021년 1월 달에 제가 꾸준히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1일 1영상 아침과 저녁을 토대로 올려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저는 제 자신과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히 올려드린 것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방송을 올려드리다 보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2021년 한 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평상시 일상생활을 남들보다 일찍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도 꾸준히 하면서 제 삶 자체가 성실하게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실하게 바뀌다 보니까 규칙적인 이제 생활을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스스로 제가 이제 공부를 했던 것들을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방송을 토대로 같이 지식과 정보를 나눔으로써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사실 이제 마인드 정립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가가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마인드 정립만 잘 갖춰져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가 정말 쉬운 건데 어렵게 느껴지면 한없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마인드 정립이 쌓이다 보면 정말 주식시장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인드 정립은 주식 투자를 하는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데, 그 주식 투자 방식을 어떻게 이제 정보 전달을 하는 것도 제가 사실 뭐 100번 1000번 말씀을 드려도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주식시장을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번에 막 경험이라고 해서 뭐 팀 이름도 뭐 DX, MX 뭐 이런 식으로 이 팀 이름을 만들었잖아요. 그만큼 저도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주식시장을 경험을 해봄으로써 주가가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제가 100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경험을 해보면 주가 하락하면 또 올라가겠지, 이런 마인드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전혀 걱정이 될 게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방송을 토대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방향만 좀 잡아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금융 문맹에 대해서 배우질 않습니다. 삼전불패 가족분들, 우리 학교 다닐 때 금융 문맹, 주식 투자 이런 거 안 배우잖아요. 펀드는 어디에다 어떻게 투자를 하고 이런 거 안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식 투자를 하면 위험한 거다, 집안 망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주식 투자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단타에 빠져서, 이렇게 단타에 빠져서 빠르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잘못된 투자 방식으로 인해서 돈을 잃은 사람들, 손해를 본 사람들이 주식하면 망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방향을 좀 저는 바로 잡아드림으로써, 저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훗날 5년, 10년, 사실 5년, 10년도 저는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마 이제 5년, 10년, 5년 정도만 해봐도, 5년도 아닙니다. 3년 정도만 해봐도 아마 스스로 다 깨우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하셔도 아마 직접 장기 투자 해야지 라고 이렇게 마인드가 저는 쌓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저는 이제 앞으로 훗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돈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벌려고 우린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나의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나의 자산의 가치가 높아진다면 그럼으로써 같이 웃는 날이 오는
본다면 저는 한없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뜻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네, 이제 내일이면 2022년도가 이제 시작이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는데요. 바로 호랑이 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저도 이제 많이 부족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질 높은 정보 전달을 함으로써 다 같이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선접회자분들 제가 이제 기쁜 소식 한 가지를 좀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좀 이제 저는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로 출석 체크와 코멘트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이제 소통을 함으로써 매일매일 이제 기쁨을 좀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텐션을 높이고 싶은데 이제 아침에 이제 좀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조금은 텐션을 낮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워낙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목에서도 막 피가 조금씩 막 고이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만 텐션을 낮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스마트폰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네, 스마트폰이 요새는 접히는 게 좀 대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 전달을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바로 올해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인기몰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지난해 연간 실적에 무려 지금 4배 가까이 지금 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이 스마트폰 이제 폼팩터, 네, 폼팩터라고 하면 이제 기기 형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변화의 시도에 따라서 원래는 이런 이제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네, 그냥 네모칸, 네, 네모같이 이렇게 생겼던 스마트폰들이 이제는 이제 조금은 축소가 돼서 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의 이제 갤럭시 Z 시리즈는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무려 4배 이상 증가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갤럭시 Z 시리즈는 화면이 접히는 방향에 따라서 가로나 좌우로 접히거나 또는 대화면, 그러니까 갤럭시 Z 폴드로 인해서 세로나 상하로 접히는 갤럭시 Z 플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은 좀 사용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이제 스마트폰이 올해 실적, 그러니까 지난해 실적이 200만 대 정도 팔렸었습니다. 200만 대. 상당히 많이 팔렸죠. 200만 대. 근데 올 한 해는 지금 8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800만 대니까 지금 보시면 4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 곱하기 4는 8이죠. 네, 그래서 4배 이상 지금 넘게 팔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세계 폴더블 스마트폰 이제 시장 규모가 800만 대 이상, 그러니까 거의 뭐 900여만 대로 좀 전망을 하면서 이 중에 삼성전자의 비중이 88%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체 폴더블 시장 규모가 지난해 3배 정도 커질 동안 갤럭시 Z 시리즈는 4배 이상 커지면서 전체 시장에 보다 빠른 판매량의 증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갤럭시 Z 시리즈의 흥행은 사실 2007년도, 네, 요때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후에 세로와 막대바 형태의 제품이 주류로 좀 이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새로운 폼팩터 시대를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폰 출시 이후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이제 OS는 안드로이드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갤럭시 S 시리즈를 내놓고, 소니 엑스페리아, 노키아, 루미아 이런 것들이 좀 등장을 했지만 기본 형태는 아이폰과 이제 마찬가지로 바 형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팩터 이제 변화 없이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AP라고 불리죠. 요 AP 또는 이제 카메라 성능 향상과 그리고 메모리나 저장소 이제 용량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경쟁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솔직히 말씀드리면 LG전자, 지금은 이제 LG가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죠. 네, 그래서 이제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카메라나 음향,
배터리 이러한 각 기능을 갖춘 모듈로 모듈들을 이제 탈부착을 해서 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ZTE 같은 경첩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지속적인 이 폼팩터, 그러니까 이 기기 형태를 좀 바꿈으로써 새로운 시대와 혁신의 출발탄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접는 스마트폰은 이제 중국이 정말 많이 쫓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의 뭐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이제 따라할 정도로 거의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세부 기능은 이제 그렇게 많이 쫓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더욱더 이 접는 스마트폰에 대한 이제 기능을 이제 발전을 시킴으로써 점점점 혁신과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대한 맞는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800만 대 팔렸잖아요. 이게 더욱더 증가될 추산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800만 대 이상으로 좀 팔리게 되면은 영업이익과 매출액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면 주가가 또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래의 전망치가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전망치가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접해야주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코멘트나 아니면 출석 체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